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클럽 양선생입니다. 본 영상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된 영상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울러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라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간 분석 영상임을 고려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산퓨얼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7일 화요일이죠. 금일 1.62% 하락한 48,5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두산퓨얼셀은 발전용 연료 전지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에서 70% 점유율로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PAFC 타입 연료전지가 있습니다. 최근 이슈들 기사로서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두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제 미래 산업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소 TF팀을 신설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수소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역량을 두산퓨얼셀을 중심으로 개편을 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자회사 그렇게 됨으로써 미국에 있는 이제 자회사하고 두산퓨얼셀하고 합병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신기술에 대한 개발을 이제 박차를 가하고 향후에 공장에 대한 캐파를 3배 이상 늘려서 생산을 3배 이상 늘려가겠다. 이런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워낙에 좋은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오랜 기간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다가 고점에서 손실권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작년 5월부터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하면서 5,000원 부근에서 움직이던 종목이 최고점이죠. 65,400원까지도 상승했던 그런 움직임 보실 수가 있으실 건데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이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들 그리고 블랙록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리밸런싱에 의한 그런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속해서 증권사 레포트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표가를 상향하는 그런 레포트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히 이 수소 산업에 대한 성장성과 그리고 그 수소 산업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기업이라는 부분 때문이라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는 뭔지 다시 한번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시간으로서 영상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투자를 했을 때 이제 주요 포인트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자, 투자 포인트. 자, 첫 번째. 자, 국내 수소 정책과 들어맞는 사업 구조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무리 지금 당장의 산업 자체가 잘 안 되고 있고 또 망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이 중요 정책으로서 밀고 나간다라고 하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수소 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예전부터 이제 문재인 정권이 서면서부터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서 밀고 갔던 그런 산업이고요. 향후에도 친환경 정책과 봤을 때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 활용해서 이제 관련 기자재 업체 투자가 필요하겠는데 독립된 뭐 송배 전망 그리고 친환경 유연성 전원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수력인데 이 부재에 따라서 발전 사업에 특히 이제 수소 중요성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수소 발전 사업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 이제 발전용 연료 전지는 국내 상황에 이제 들어맞는 아이템이라고 봤을 때 실제 뭐 HP를 비롯해서 국내 수소 지원책은 이제 발전용 연료 전지 시장에 특화돼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거기에서 발전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아무 기업에 투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 두산 퓨얼셀에 정부에서 지원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핵심 상품인 PAEC라는 타입 같은 경우에는 부하 추적 역할이 일부 가능한 부분 그리고 가스보다 수소를 투입했을 때 효율이 또 증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경쟁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SK 블룸 에너지보다 SOFC 모델 이거 대비해서 경쟁력을 확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보여드릴 부분은 발전용 연료 전지에 대한 수요를 봤을 때 여러분이 이제 예상하시는 것보다 그 이상의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2021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로 갈수록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전력 수급 계획에 따른 국내 발전 원별 전격 용량 전망 이렇게 보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신재생이 계속해서 비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부 요인, 뭐 날씨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수소로 발생하는 그런 에너지에 다시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마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40년까지 8기가와트 정도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서 이제 100기가와트 가까이 되는 이제 발전의 필요성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력 소비량 자체의 향후에 이제 증가하는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추가적으로 수소로 발생하는 에너지가 꼭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두 번째 포인트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 퓨얼셀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두 번째 이제 투자 포인트는 자, 두산그룹 내 연료전지 사업 재평 기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수소에 대한 TF팀이 꾸려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이제 두산그룹 내에서 연료전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4개가 있죠.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퓨얼셀 아메리카 그리고 DMI 그리고 퓨얼셀 파워 이렇게 이제 4가지의 이제 기업이 연료전지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두산 퓨얼셀이 두산중공업 산하로 이제 편입된 이후에 두산이 이제 연료전지 사업을 직접 보유할 필요성이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두산 퓨얼셀 중심으로 사업 구조 재편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기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두산 퓨얼셀이 퓨얼셀 아메리카를 흡수합병을 할 가능성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수익성 개선 부분 그리고
퓨어셀 아메리카에서 가져갔던 마진을 또 흡수를 하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미국에 또 직접적으로 수출 시장에 뛰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 발전용 연료전지 이제 판로 확장 부분 네, 말씀을 드리겠는데 발전 시장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한 사업 진출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수소 충전소라든지 그리고 선박이라든지 아니면 버스나 트럭 이런 쪽으로 다양한 시장을 염두에 두고 또 기술 개발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수소 충전소에서 발전용 연료전지 이외에 매출 발생이 가능할 거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아니면 수소 충전소 이제 설치 사업자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제 모델 납품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선박용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선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발주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술 개발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주가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가가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우려를 나타내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목표치를 상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 고점에서 진입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온 거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하실 수가 있겠는데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45,000원 선까지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을 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고가 돌파가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체크를 해 봤을 때도 산출에 대한 부분, 적정 주가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산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소 7만 원 이상에서 주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향후에 2023년도까지 가파르게 매출 성장이 이뤄질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오늘 2021년도 1분기 매출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있어서 물론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좀 하회하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일부 조정을 받았지만 영업이익에 있어서도 흑자 전환한 부분 여러분도 확인을 하셨을 거고요. 전년 대비했을 때는 매출에 있어서는 280% 이상 상승했던 그런 부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분기, 3분기, 4분기가 갈수록 추가적으로 가파르게 이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내년 그리고 2023년까지 충분히 그 이상의 매출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서 보유해서 손실권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 보유하시면서 장기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걱정을 하실 수는 있으실 겁니다. 나는 무조건 단기적으로만 수익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5,000원 선까지는 열어두시고요. 이 부분 이탈을 했을 때는 일부 좀 축소를 하셨다가 다시 한번 또 이 구간 박스권 안에 또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비중을 다시 추가한다거나 이런 식의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방금 전까지 이제 말씀드린 부분, 투자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향후 이 종목에 대한 미래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꼭 확인을 하시고요.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실 보고 매도할 그런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청개구리 투자클럽에서 매일매일 급등 후보 가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청개구리 투자클럽을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에서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백신 수혜주 급등 후보 공개라는 배너가 뜨실 겁니다. 급등 후보 무료 추천 받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성함과 휴대번호만 입력을 하시고 무료 추천 받기를 클릭을 하시면 백신 수혜주뿐만 아니라 단기 급등 가능 종목들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